위철한 증인은 사퇴를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수사와 특검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탄용으로 두기 위함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이었죠? 답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문답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체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이틀 전에 조사 계획과 일정을 보고받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보시죠? 답변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신문조서 질의를 미리 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자, 6월 19일 진상규명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1시간 반 전에 결과 보고서 파일이 증인의 비서실에서 인쇄가 됐어요. 그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 그럼 보고서? 발표 후에 그건 봤고요. 보고서를 봤어요? 발표 후에 발표 후에 브리핑한 봤다고? 기자 네. 기자 브리핑. 자, 그러면 그 보고서 받게 한 거 그럼 비서한테 시키신 겁니까? 전혀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럼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공정하지 않은 이 조사를 오염시킨 비서 문책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안 하셨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좀 알아봤더니 그러면 요거까지 묶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러면 증인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직접 받은 바는 없어요? 없습니다. 메일로 네, 발표 지점 몇 시에 받았습니까? 메일로 온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시 50분에 이미 예. 발표를 하기 2시간 반 전에 진상규명위의 실무단장이 결과보고서를 증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단장에게 보내라고 시키셨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뭘 한 줄 압니까? 진상규명위원장과 진상규명위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쇄 수령 축소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 지난 1차에선 저한테 명확하게 보고받았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도가 왜곡이 되고 있다. 분명하게 설명하라. 핵심 조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위원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된 시각 9시 15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10시 30분에 이 내용이 진상규명위 요약 브리핑 자리에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런 짬짬이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 할 진상규명 조사를 증인이 다 위철한 발주 하청조사로 만드신 거예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조현옥이 아니라 위철한이었던 거죠. 저희 의원실의 조사로 결과 보고서가 사전 유출된 게 알려지니까 어제 선관위가 황당한 해명 자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증인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전 통보를 받은 거다. 증인이 사후에 보완 요구하지 않았다. 결과 발표 개입한 사실이 없다. 증인이 불러준 문구입니까 이거 다? 이거 지금 선관위가 말장난할 때예요? 전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만으로 위철한 증인은 위증, 말씀드릴까요? 직권남용 아직 아닙니다. 제가 답변 허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기다리세요. 사실대로 위증, 답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 자체로 현행범 수준입니다. 사실과 다른 마지- 부분을 제가 나중-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방적으로 묻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지난 바랍니다. 서면과 대면 질의에서 증인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까? 저희 서면에도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정치인하고 연락한 적 없다고.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언제 정치인하고 연락이 있다는 겁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있냐 물었을 때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도 정치인의 범위가 지금 어느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정확하게 좀 말씀을 질문을 정치인의 해주시고 정치인의 범위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자 정치인의 범위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하면은 사람이 있으세요? 네. 생각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접촉 시도한 적 있어요? 답하십시오.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정치인한테 연락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위증했어요. 자, 자꾸 증인이 이렇게 위증하시니까 6월 20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왜 서한을 써서 보내셨어요? 이 현역 국회의원이 증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니까 급하셨습니까? 저는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국민들이 온종일 나라 걱정합니다. 근데 증인은 안전한 선화 증인 걱정, 증인 생각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참정권 행사 못할까 봐 나라 걱정을 하는데 증인 구제밖에 지금 생각이 없어요. 조현옥 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지금 조현학 위원장님 몰래 상임위원에게 사무총장에게 결과 보고서가 2시간 반 전에 전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혀 모르는 이 기자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사전 유출됐냐고 제가 오히려 따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냐고. 실무단장에 보냈다면 그거 역시 저한테 아무 의논이나 사전 보고도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퇴를 거부하고 이중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할 위선한 증에 대해서 즉각 탄핵 소추와 보관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러시면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할 기회를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조사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단정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따지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 잘못한 것은 제가 말씀하시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아니 우찬한 제가 그 대행님, 규명을 하겠습니다. 왜 질문의 답변할 기회를 안 의원 질의 주시는 겁니까? 끝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메일을 제 앞으로 온 것은 여러 번 일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희 비서관, 사무차장 비서관, 기획조정실장, 기획국장한테 실무지원단장이 메일을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결과를 우리가 위촉한 분이니까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비서관이 7시 50분경에 파일로 보낸 것을 나중에 인출했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10시 30분 진상규명의 결과 발표 그 이후에 저는 봤습니다. 비서관이 가져온 것을.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뭐 내통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벽에 위원장님은 보고를 안 받았다. 저는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셨어요. 진상위원회에서. 저희하고 상의돼서 사실 결과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저는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은 보고를 안 받은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수정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정 의견으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회의석상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사항으로 보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는 내부 규명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건 너무 언론을 이제 다 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희 의원님께서 그걸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즉각 언론포를 해버리니까 저는 마치 보고를 받고도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받은 이상한 그런 오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상위원회에서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사실은 카톡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출근도 하기도 전에 저희 비서관한테 그것은 타이핑을 해서 진상위원이 6분인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언론 브리핑할 때 이제 이미 그 내부 문건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건 추가 브리핑이라도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그 부분이 보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의견서가 공식으로 접수된 것이지 제가 어떤 내부 진상위원회에다가 간섭을 하거나 뭐 미리 결과를 알고자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하니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이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왜 허위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그런 사실인데 단정적으로 위원님께서 그걸 위증이다가 미리 어제 또 신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과 다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질책을 받지만은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미 어제 5시 반인가 6시에 보도가 또 났어요. 제가 마치 위증한 것으로 그 위원님 명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반박 사실과 다른 것을 빨리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지 저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6분이 있는데 전부 다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강경한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여기 조현욱 진상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만 누구 말 듣고 이럴 분들도 아니에요. 예. 엄청 강한 분들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기 9분의 위원님이 다 오셨는데 그 23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부 출석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그날 마침 정례에 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회의나 식사 시간에 그랬습니다. 바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히 네. 그것만 하겠습니다. 전체 참석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저 개인 의견인데 제가 강요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그 어떤 우리 비서관의 매일 무슨 주고받는 첨부사항에 그 전혀 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뭐 담합을 해서 누구 출석하고 안 하고 이런 바가 없습니다. 다 위원님들 각기 자기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정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심으로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서로 미리 열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진상위원회에 간섭을 하겠습니까? 예. 정말 억울해요. 예.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예. 제가 수기로 이렇게 수정해서 준 거 비서관한테 준 것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작성해주고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전부 작성해서 비서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써줄 거야 해줄 예.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르니까 내가 호소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